브라보 말라이프의 제롬입니다. 자, 오늘은 벤처캐피탈의 엔젤 투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젤 투자가 뭐냐면 말 그대로 엔젤 투자, 천사 같은 투자죠. 초기 창업자나 담보가 적고 뭐 이런 곳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뭘 믿고 투자를 하느냐? 그 업체의 기술력이나 향후의 미래 비전 이런 걸 보고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엔젤 투자는 리스크가 아주 큽니다. 만약에 내가 판단을 해서 그곳이 잘 안 된다면 뭐 예를 들어 망한다거나 이렇게 되면 모든 손실을 다 안게 되죠. 자, 하지만 이제 초기 창업하고 이런 붐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건전한 투자 문화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 엔젤 투자를 좀 장려하는 편입니다. 장려는 하지만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제도권 안에서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자, 그럼 오늘은 벤처 캐피탈, 엔젤 투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캐피탈이라는 말 자체가 원래 좋은 뜻인데 악용된 거죠. 사람들의 돈을 모아서 부도를 내거나 뭐 방만하게 투자를 한다거나 이렇게 돼서 이 캐피탈이란 말이 좀 안 좋게 인식되고 있는데 원래 캐피탈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선한 데 쓰고 이렇게 모아서 투자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지금 이제 벤처 캐피탈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엔젤 투자자들을 모아서 좋은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에 투자를 합니다. 그럼 보통 벤처 캐피탈은 어디서 만드냐면 한국투자신탁이나 투자회사 있죠. 증권사, 투자회사나 이런 데서 이렇게 캐피탈을 만듭니다. 그래서 벤처 캐피탈은 사기업체나 이런 데가 아닙니다. 아니고 그런 말이 벤처 캐피탈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제 엔젤 투자자를 모아서 투자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그 스타트업들이 엔젤 투자자들을 모으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전에 앞에 마스크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스크 설비하고 공장하고 뭐 생산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순서는 어떻게 되고 뭐 어떻게 해서 만든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자, 그러면 거기서 하나 빠진 게 투자입니다. 투자를 받는 거죠. 제가 만약에 마스크 공장을 한다면, 그리고 마스크 공장을 해서 초기에 나의 자본으로 어느 정도 해서 진짜 마스크를 잘 만들고 없어서 못 만든다. 그러면은 이제 엔젤 투자를 모으죠. 그게 뭐냐면 내가 이렇게 마스크를 잘 만들어서 팔고 있는데, 자, 그러면 옆에서 보겠죠. 나는 마스크를 만들 자신도 없고 근데 마스크 하는 공장에 투자는 하고 싶고, 자, 이럴 때 서로의 조건이 맞아지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뭐 예를 들어 마스크를 만들어서 팔고 있는데 설비를 늘려야 되고 공장을 증축해야 되고 돈이 들어가죠.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한 은행이나 이런 데 더 이상 뭐 이렇게 끌어들이거나 뭐 빌리기가 그렇다. 그러면 이제 투자자와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투자자는 그 회사의 비전을 보는 거죠. 앞으로 마스크를 계속 많이 팔 것 같다. 자기 책임하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를 하는 겁니다. 이게 개인적인 투자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개인이 한 1억을 투자하겠다. 그러면 지분을 줘야겠죠. 적당 지분을 주고 그 회사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투자를 해서 설비를 늘릴 수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스타트업 기업에서는 그 자금을, 일단 필요한 자금을 얻기 위해서 이런 투자를 받고 그 대신에 나의 지분을 주는 겁니다. 처음에는 100%겠죠. 100%가 나의 지분인데 이런 식으로 엔젤 투자자를 끌어들이면서 나의 지분을 이제 넘겨주는 겁니다. 초기에는 자본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자본을 모아서 회사를 키웁니다. 이제 나라에서 이거를 장려합니다. 스타트업들이 이렇게 회사를 차렸는데 돈이 필요하고 그러면 건전한 투자 문화를 육성하기 위해서 투자자가 1억을 투자하면 나라에서도 같이 1억을 투자합니다. 하지만 나라는 지분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투자자가 보고 이렇게 투자한 걸 보고 같이 매칭을 해서 스타트업이 살아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렇게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 벤처 캐피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제 벤처 캐피탈 얘기를 보겠습니다. 벤처 캐피탈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 투자는 마찬가지로 이런 스타트업을 찾아서 예를 들어 한 10억 정도의 펀드를 조성합니다. 조성해서 그거를 예를 들어 1억짜리를 10개를 만든다. 10군데를 투자를 하는 거죠. 근데 제가 얘기했다시피 리스크가 아주 큽니다. 예를 들어 10개를 투자해서 4개만 건진다고 해도 아주 성공한 투자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투자를 해서 뭐 배당을 받는 것도 아니고 그냥 지분을 약간 받는다 그랬죠. 그럼 이 사람들이 이제 출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엑시트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은 바로 M&A나 상장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가치가 커져서 다시 회수할 수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하고, 그러면 아까 뭐 10군데에서 4군데만 해도 성공했다고 그랬는데 한 군데가 만약에 성공을 하면 10배 이상 커집니다. 내가 1억을 투자하면은 상장을 하거나 하면은 10배 이상, 한 10억 정도 이렇게 커지기 때문에, 그러면 뭐 10억으로 10개를 해서 4개가 성공하면 40억이 되겠죠. 그러면 30억을 버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리스크는 있지만 확실히 이제 만약에 잘 된다면은 다시 얻는 것도 많기 때문에 이런 게 잘 지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벤처 캐피탈은 그러면 이런 돈을 어디서 모으느냐? 아까 나라에서 장려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런 생태계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창조경제단지나 테크노파크 등에서 이런 거를 장려하고 있고, 그 다음에 투신사에서도 나라에서 1대1 매칭을 한다 그랬죠? 투신사에서 1억을 투자하면은, 그리고 그 업체에도 1억을 나라에서 투자를 합니다. 지분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런 식으로 해서 투자를 하기 때문에, 투자 받는 입장에서는 좋겠죠? 그리고, 투자를 어떻게 모으냐면, 소득공제를 받습니다. 소득공제를 받냐면, 그러니까 보통 고소득자, 변호사, 의사, 대기업, 고소득 연봉자, 이런 사람들은 월급이 다 노출되죠. 노출되는데, 이제 이거를, 소득공제를 원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2020년 기준으로 약 3천만 원까지 투자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돈을 투자를 하는 거죠. 소득 공제를 일단은 먼저 받습니다. 받기 때문에 그 돈을 벤처 캐피탈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투자를 하면은 전문가가 그 돈을 모아서 여러 업체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생태계를 만들어 놨습니다. 자, 오늘은 벤처 투자 캐피탈 그리고 엔젤 투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